자, 시작해보죠. 앞에 신경계 파트에 대한 여러분들 이제 뭐 문제 좀 풀어보셨는데요. 안 푼 거 꼭 좀 풀어보십시오. 말만 하는데. 오늘 호르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파트와 마찬가지로 호르몬 파트도 상당 부분 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호르몬 얘기하도록 하죠. 일단 호르몬이 뭡니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은 첫 번째 내분비샘에서 분비되겠습니다. 내자는 무슨 내자일까요? 안네. 그렇죠? 안내자예요. 그렇다면 내분비가 있다는 것은 뭐도 있을까요? 외분비세. 그렇죠. 외분비도 있겠습니다. 내분비하고 외분비는요. 외분비는 별도의 분비관이 있어서 필요한 기간까지 그 관이 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분비는 별도의 예를 들어서 소화관처럼 소화샘처럼 필요한 곳까지 분비선이 가 있습니다. 분비관이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혈액으로 직접 이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자는 내분비면 동시에 외분비인데요. 이자라는 놈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것은 12지장으로 직접 분비관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자. 그래서 소화액의 분비에는 외분비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반면 이자에서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카곤 같은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주변에 지나는 모세혈관으로 직접 호르몬을 던져줍니다.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들은 말입니다. 이것들은 내분비적인 특징이라고요. 이해됐어요? 이자는 외분비이며 동시에 내분비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내분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네요. 일단 뇌하수체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네요. 목의 갑상샘도 필요하겠고요. 아까 이자 보셨죠? 콩팥 위에 조그맣게 더 있는 부신거지. 부신이라는 놈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식샘도 필요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내분비샘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은 2번 소화액은 필요한 곳에 직접 갔잖아요. 이 이자액이 위까지 갈까요? 대장으로 가요? 그렇지 않죠? 소장의 초입구에 바로 분비시켜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직접 갔다면 내분비샘은 혈액으로 직접 분비했습니다.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들은요. 그래서 인슐린은 간에 가서 혈당을 낮춰라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가다가 갑상샘에 가서 일할까요? 그러지 않죠. 인슐린이 생식선에 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분비관 없이 나왔던 이 호르몬은 기관의 특이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기관에 가서 필요한 세포에 가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지 필요 없는 세포한테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관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관의 특이성이 있다. 별도의 표적 기관이 따로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하수체에서 갑상샘아 일하세요라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갑상샘아 일하라 하는 호르몬이 이자 같은 동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별도의 표적 기관이 따로 있다. 기관의 특성이 있다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호르몬은 소량 필요합니다만은 그 소량조차도 결핍되면, 근데 너무 과량 나오면 결핍증과 과다증이 따로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데요. 이건 사람의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근데 갑상선에서 만들 호르몬이 좀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에서 촉진하는 호르몬이 좀 적게 나와요. 티로신이 좀 적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의 열 생산이 적겠죠. 그럼 반대로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몸의 물질 대사를 엄청나게 촉진시켜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빨리빨리 세포를 하다 보니까 살이 안 쪄요. 예, 살이 안 쪄요.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많이 먹어야 돼요. 생장 호르몬이 적게 나왔어. 외소증.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왔어. 과다증, 거인증, 이런 식으로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찾아보시면 각종 호르몬의 결핍증과 과다증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겠습니다. 이 호르몬은 기관의 특이성이 있는데요. 얘는 종의 특이성은 없어요. 내가 상처나서 살이 찢겨졌어. 개고기 붙이고 소고기 붙이고 이거 내 근육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즉 우리 몸의 면역으로서 타 단백질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분비세에서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은 다른 생물의 호르몬을 주사해도 우리 몸에서 만든 것과 동일한 기작으로 동작합니다. 종 특이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몸의 항원, 병원체와 같은 항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혈당을 낮춰라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옛날에는 소나 돼지의 도축하는 과정에서 이자에서 인슐린 채취해서 사람한테 주사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소나 돼지의 근육을 나한테 붙인다고 해서 그 근육이 내 근육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합니까?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호르몬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한번 더 보십시오. 호르몬 주성분 뭐죠? 호르몬 주성분 뭐예요? 예, 단백질이에요. 근데 예. 다른 단백질은 안 되는데. 예, 다른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항원으로 동작하는데 이종 단백질은 내 몸에서 만든 단백질이 아닌 단백질은 항원으로 거부하는데 호르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가면 생장 호르몬 주사를 놔줘요. 아마 비급여가 되고 한 방에 한 10만 정도 되거든요. 생장 호르몬이라는 게 뭐 꼭 근육 생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여합니다. 근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뭐 그리고 주사 쭉 맞아가면서 피부 탱글탱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물론 한 번 맞아가지고 답은 안 나오고요. 여러 번 돈이 많이 들죠. 아, 네, 선생님. 네. 그 마약도 호르몬 일종. 마약은 호르몬보다 신경전달 물질 쪽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겠죠. 아니 근데 신경 좀 근데 신경이 그런 거를 골라서 지금 근데 그러면은 약간 호르몬 쪽이 전문 비슷한 분야. 것도 있긴 하나요? 전문 분야로. 전문 분야도 그렇고 제일 관심 있는 분야. 호르몬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미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호르몬인데요. 네. 그 마약 성분은 처음부터 우리 몸에서 만들고 있었던 성분이 아니었다면은 만약에 그 성분이 우리 몸에서 이미 만들고 있는 성분이었는데 그게 들어와서 좀 더 뭐 우리 몸을 좀 더 업되게 하거나 아니면 더 가라앉게 만들거나 그랬다면 호르몬 쪽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신경을 좀 더 많이 흥분시키는 그런 물질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그 동물한테 주입했을 때 또 가지고 나와요? 약간 저희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하고 예, 그렇죠. 동물 같은 거 끼고. 그렇죠. 그래서 더 길게 날뛰게 만드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갖고 이제 군인들한테 주사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군인들한테요? 예. 아, 카미카제야. 예전에 독일 분한테 그 꽁 맞춰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까? 되셨나요? 네. 뇌하수체는 전역과 후역으로 구분됩니다. 뇌하수체 전역에는 아까 봤던 생장 호르몬, 뭐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들 성장을 활발하게 시키는 호르몬들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뭐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봤던 갑상샘, 이래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의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생식성을 자극하는 호르몬, 전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 뭔가 자극하는 호르몬들은 전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하쪽 후엽에서는 ADH 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이름을 쓴대요. 이뇨작용은 뭐예요? 이뇨는 오줌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오줌 물이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항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땡겨라 하는 호르몬이 ADH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저거 호르몬 나오면 오줌을 참아요. 예, 그렇죠. 오. 그러면 ADH가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질러요. 무상방뇨. 그 오줌으로 물이 줄줄줄줄 자꾸 나갑니다, 몸에. 이걸 요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ADH가 제대로 안 나온 사람 보통 하루에 30리터 정도 오줌을 냅니다. 와. 하시면 얼마나 마셔요? 예. 하루에 30m를 마셔야 돼. 최소한 30리터 마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금방 탈수돼서 죽죠. 와 살려 저런. 뇌하쪽 후엽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네요. 옥시토신은 장을 수축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에요. 갑상샘은 목에 나비 모양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가 갑상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갑상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리고 칼슘 조절에 대해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갑상샘에 점점이 박혀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두 갑상샘 되고 있습니다. 부갑상샘에는 칼시토닌과 반대되는 기작을 하는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했지만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이며 동시에 인슐린과 글루카곤 분비하는 내분비가 되겠는데요. 이자에 알파하고 베타 세포에서 나오는 게 따로따로 돼요. 알파 세포에서 나오는 것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고요.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짧긴 하지만 다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능도 다 외워야 돼. 예? 기능도 다 외워. 아우 물론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보세요. 갑상선 작은 호르몬. 갑상선에 일해라 하는 호르몬이 되겠죠. 괜찮겠어요? 그래서 좀 외워볼 만한 이름을 보고 그 뜻것이 아니라 이해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부신의 바깥쪽을 이루는 겉질과 부신의 안쪽을 이루는 속질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입니다. 요게 나오겠고요. 부신 겉질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계열의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섹스에서는 당연히 성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 또는 뭐 에스트로겐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는 거 포기하면 안 되냐? 예? 아니, 그림이 왜 이렇게 복잡해? 여기 책에 다 있어요. 오른 205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어요. 205페이지 이거에 다 있어요. 뭐 없는 거 그리겠습니까 내가. 이거 호르몬과 신경은 이모의 기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경은 전기 신호입니다.
호르몬은 화학 신호입니다. 누가 더 빨라요? 전기요. 당연히 신경이 더 빨라요. 대신 지속적인 놈은 누가 더 지속적이다? 호르몬이 좀 더 지속적입니다. 이랬어요? 좀 더 광범위하게 나오는 것도 역시 호르몬 되겠다고요. 이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타이틀이 뭡니까 하면 호르몬과 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인데요. 항상성이라는 뜻은 우리 체온이라는 혈당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성 조절은 길항작용과 그리고 음성 피드백 작용으로 우리가 항상성을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길항작용은 하나의 신경에 또 하나의 기관에 서로 반대되는 기작을 하는 신경 또는 호르몬의 한 세트가 길항적으로, 그래서 한 놈이 움직일 때는 반대 기작하는 신경 또는 호르몬은 찌그러지세요라고 하는 게 길항입니다. 우리 몸에서의 길항은 대표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 부교감신경은 좀 찌그러져 있다가 이가 나오는 게 길항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작인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라 하는 호르몬이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라 하는 호르몬이에요. 혈당을 낮춰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혈당을 뜬금없이 올리라 하는 호르몬이 튀어나오진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혈중 칼슘 농도의 조절에 대한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 요게 우리 몸의 대표적인 또 기량작용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X축 칼슘 농도라고 쓸게요. Y축은 호르몬의 농도라고 쓰겠습니다. 우리 몸에 상대적으로 칼슘 농도가 적을 때는 파라토르몬의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적을 때 몸에 칼슘이 별로 없대. 그럼 칼슘 농도를 올려야 되겠지. 이랬습니까? 칼슘 농도를 올리려고 하는 이 파라토르몬은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이 파라토르몬은 어떤 기작을 해야 될까요? 칼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쉬운 거는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랬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칼슘이 부족해서 뒤에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아, 이랬어요? 그래서 파라토르몬은 뼈에서 칼슘을 뽑아냅니다. 오줌으로 나가는 칼슘 땡겨와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소화관의 음식물 속에 칼슘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 지나가는 동전 50원짜리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아야죠. 50원이라도. 돈이 한 푼 없는데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동전 들고 있는데 구멍이 나서 뚝 해서 500원짜리, 50원짜리 하나 떨어졌어요. 급한데 좋아야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오줌 나간 칼슘 뽑아와야 됩니다. 은행에 돈 있으면 뽑아야죠. 이랬어요? 반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을 때에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올 때요. 그럼 반대되는 기작은 칼시토닌. 혈중에 칼슘이 많아. 어떻게 할래? 그치. 뼈에 저장시키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돈이 많아. 그러면 은행에 저금하는 거죠. 지금 주머니에 만짜리 30개 5만짜리 240개가 있어. 주머니가 그렇게 커요. 도라에몽. 240장 해봤자 얼마 돼요? 엄청 두껍지 않아요? 한 이만큼 근데 되지 않아요? 주머니 들어가는 게. 그건 그거잖아. 무슨 못해. 핸드폰 들어 핸드폰. 슈만크 수피도 12장 있대. 그럼 은행에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뼈에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거 다 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와중에 지나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내가 흘렸어.
줄까? 아니. 좋아해서 안 줬지. 야 그래도 야, 넌 네 주머니에 1억 있으면 500원 줄 거야. 응. 야, 카트 뺄때 동전 필요해. 자, 그래서 야, 엄청 칼시토닌은 뼈를 통뼈로 만드는 놈이에요. 파르토노몬은 뼈에서 칼슘 뽑아내니까 골다공증 유발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주의하십시오. 칼슘 농도가 높아서 칼슘이 나오는 거예요. 높이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파라토노몬은 칼슘 농도가 적으니까 칼슘 농도를 높이려 나오는 거예요. 뼈에서 칼슘 뽑아내고 하는 것처럼. 구분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칼슘이 한참 동작되고 있어. 그때 혈중 칼슘 농도가 높으니까 뼈에다가 칼슘을 저장하고 통뼈 만들고 있는 그런 와중이에요. 그때 파라토노몬 만나 찌그러져 있어. 웃지 마.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우유 많이 마셔야겠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콜라 안 마시면 돼. 콜라를 왜 마시면? 선생님 근데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콜라를 안 마시는 게 나아요? 우유를 많이 마시고 콜라를 조금만 마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난 둘 다 안 마셔. 둘다 못해. 야 우유는 근데 개맛있잖아. 우리가 맛있다고. 난 우유 초콜릿 개맛있어. 아니면 안 근데 마셔. 시리얼 안 먹어? 여러분들이 많이 안 먹는 먹는데. 가공 우유 있잖아요. 네. 가공 우유는 원유 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지방 우유. 물이 많지 않아요. 어? 물 많지 않아요. 그 원유 함량 말입니다. 아, 우유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물에다가 또 탄 것들 섞은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유 함량이 적은 가공유를 보니까 우유 함량이 21%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데도 되게 데이터 비싸게 받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무슨 뭐 공법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예, 뭐 원A 다른 등급. 합성 착향료 이런 걸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고부같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지방 우유 이런 거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지방을 빼가지고 다른 데 팔아먹고는 저지방이라고 더 비싸게 팔아 먹는. 맞아. 예,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저지방 우유는 기본 유지방이 있는 우유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데. 뭐야? 아 속았네. 자, 기랑 이해됐습니까? 네. 예.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유황용이 이렇게 연락을